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어떤 자리에 모임을 가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나 약해 보일 수 있고 속된 말로 지읒 비읍으로 보일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9가지만 확실하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이 좋고 상관없이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게 무시당할 수 있는 비법이니까, 첫 번째는 말할 때는 힘없이 우물쭈물 웅얼웅얼 대십시오. 또 게다가 말하면서도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은 위쪽 45도를 향하거나 아래쪽 45도를 바라보고 하면 그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또 딱 한 번 말했을 때 상대방이 한 번에 알아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뭐라고요? 라는 대답을 받게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뭐해?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 맨 끝부분을 흐리멍텅하게 흐지부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뭐해?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자, 이렇게만 행동해줘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서서히 지읒 비읍으로 인식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고 싶어지면서 점점 막대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이 생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몰랐을 때 되묻지 말 것.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 했는데 제대로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갔거나 아니면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거기다 대고 절대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 질문 잃지 마시고 네? 네? 이런 반응만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지금 폰 구매하시면 약정 얼마가 할인되고, 자, 카드 할인 들어가고, 자, 얼마 주시면 되고, 한 달에 전화 요금이 15만원 정도 예상되세요. 네? 자,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시선은 위아래 45도 각도로 눈을 피하면서 말할 것. 자, 거기에다가 말끝만 흐려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이해가 안 갔을 때 눈 마주치면서 따박따박 질문하고 말대꾸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미움받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놀림받았을 때 화내지 말 것. 자, 어떤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놀리거나 비난할 때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낸다든가 정색한다든가 째려본다든가 좀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모임의 자리가 쌓여질 뿐더러 그 상대방은 움찔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어려워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장난칠 생각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요. 자, 여러분은 모임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임에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 부른 건데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는 친구들이 부르면은 무조건 언제든지 나가세요. 간혹 가다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혹은 모임이 있다고 직접 알림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굉장히 서운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꼭 물어봐서 어떻게든 알아내서 참석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왜냐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깜빡하고 잊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알아내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참석을 하게 된다면 친구들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든 우리 모임에 끼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구나 라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데 가끔 이럴 때도 있죠. 주말에 집에서 혼자 게임하거나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야, 지금 강남역인데 올래?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알았다고 그러고 외출 준비하고 빨리 나가세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장소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 모임에 계획에도 없었고 갑자기 편리한 존재가 되었거나 혹은 n분의 1 할 때 돈 아끼려고 갑자기 부른 걸 수도 있고 갑자기 이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짝이 안 맞아서 급하게 땜빵용으로 부른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새벽 2시라도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나가야 맞는 거죠. 새벽 2시에 갑자기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보세요. 친구들이 얼마나 서운해할 것이며 다음에는 절대로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의견이 충돌했을 때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세요. 살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든 직장에서든 의견이 충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같은 걸 바라봐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도 갈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여러분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닌 좀 껄끄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최대한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주면
되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조금 손해를 보면 어떤가요? 나의 손해와 희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졌는데 얼마나 인류애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사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게 되면은 주변 분들 혹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 이 친구는 자기의 의견이 없구나. 아, 다음부터는 굳이 이 친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취향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말을 삼가고 다수가 원하는 길로 묵묵하게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화로워지니까요. 절대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말 것. 자, 지금까지 말했던 5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약자로 보일 수 있고 지읒비읒으로 보일 수 있는 꿀팁이었다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6번째부터 9가지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왕따까지 당할 수도 있는 완벽한 꿀팁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는 특별하게 행동할 것. 자,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특별하게 남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좀 특별하게보다는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에 옷을 입을 때도 특별하게 입으셔야 하는데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단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살짝 자기 사이즈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타이트한 셔츠를 입어줌으로써 동그랗게 나온 배를 더욱더 동그랗게 부각을 시켜준다든가, 또 형광색 같은 눈에 띄는 옷을 입으면 더 좋겠죠. 이 다림질이나 드라이 클리닝을 자주 한다든가, 특히 옷을 세탁기에 돌릴 때 이 섬유유연제 같은 것도 넣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사람이 좀 깔끔해 보일 뿐더러 본인 특유의 체취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또 머리도 3일에 한 번씩 감든가, 손톱도 길게 해서 떼낀 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삐져나온 코털이나 눈썹, 수염도 정리하시면 안 될 뿐더러 귀, 눈, 귓밥도 정리하지 마시고, 혹은 여름에 반팔티 입었을 때 이렇게 팔 뒤꿈치가 하얗게 생기든 말든 신경 쓰지 말길 바랄게요. 또 밥 먹고 나서 양치하거나 껌을 씹는 것도 금지고요. 그리고 말투도 특별하게 하셔야 돼요. 정은아, 밥 먹었어가 아니라 대신에 위트 있게 정은찡 밥 먹었다는 그런 특별한 사랑스러운 말투. 또 슬램덩크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명작 애니 말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귀여운 애니들. 자, 이런 그림들을 카톡 프사로에 놓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요. 자, 7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 팩트로만 승부할 것. 자, 누구와 대화를 할 때든 특히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눈치껏 행동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회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반드시 진정성 있는 팩트로만 승부하세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 같은 건 고려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해서, 아, 저 친구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강단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한 예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떤 친구가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전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그래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지, 너 참 용기 있다, 그런 식으로 다들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자, 다른 친구들이 전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친구를 깨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짚어줘야 하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꿀팁을 드린 거 있죠. 말할 때 위아래 45도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참네, 이런 식으로 귀엽게 웃으면서 말을 끊으면서 시작하세요. 참네, 요즘에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뭐 장사를 한다고 하냐?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특별하고 이성적인 존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세요. 또박또박 말하지 말고 흐지부지 웅얼거리는 말투로 해야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뭐 TV 보니까 카페에도 별로 남는 것도 없다는데 그런 걸 왜 한다는 거지? 하면서 고개를 귀엽게 갸우뚱하는 게 더 좋겠죠. 또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본 건데, 이 CC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애가 군대를 가야 해서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마지막으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슬프잖아, 남친이 군대 가니까. 나 꼭 기다릴 거니까 건강하게 잘 다녀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어떤 특별한 친구가 조용히 한마디를 해요. 야, 요즘 군대 가면 나 깨진다더라. 기다리기는 개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친구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너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서 막 뭐라 하니까 한다는 말이, 사실인데 왜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상황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때로는 말을 삼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팩트라는 이유로 분위기를 깨는 그런 특별한 행동은 여러분을 더욱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 자,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자, 만약에 친구들하고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빨리 다리부터 후딱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야채 말고 고기만 빨리 집어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친구 4명하고 백반집에 갔는데 계란 후라이가 4개 나왔는데 혼자 2개를 빨리 먹어버리는 집요함. 자,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식사라는 의미를 집어치우고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간에 여러분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목숨 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한 예로 어떤 친구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생각보다 일본 애들 별로 안 이쁘더라.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마침 그 친구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이쁜 여자분들을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주제인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일본을 얼마나 많이 가봤는데 일본 여자애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아냐 하면서 굳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 여자애들을 까내리면서 특정한 집단을 후려치게 하는 센스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모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7번째, 8번째랑 연결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9번째, 아는 게 나오면 반드시 훅 끼어들기. 자, 만약에 누가 자기가 읽은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작가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 작가의 이름을 틀리게 말한 거야. 그런데 나는 원래 그 책의 작가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냥 속으로 아 틀리게 말했구나 라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내가 알기로는 그 작가 이름이 땡땡땡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딱 말을 끊으면서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야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그 책 작가 이름이 땡땡땡이 아니라 뭐 아무개잖아. 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뭔 책을 읽었다고 깝치냐? 라면서 본인의 지식과 쿨함과 멋짐을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좀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를 직접 후원하는 방식의 NGO 단체의 이야기를 해서 다들 아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 멋지신 분이 지금 한국에도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라고 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 굳이 그런 말을 하시느냐, 아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뭘 그런 걸 따져가면서 하냐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진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또 막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서 보여주면서, 자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힘든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말이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국내 NGO 단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같이 있던 모든 분들과 아주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9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할 뿐더러 굉장히 약해 보이고 지읒비읒 같아 보이고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